혹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선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는 사탕으로 그 사랑과 관심에 화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화이트데이나 사탕 선물 모두 제과업체에서 판촉 목적으로 만든 행사이고, 그래서 왜 그런 이벤트에 장단을 맞추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화이트데이를 핑계 삼아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럽 민속과 전설의 바탕을 둔 발렌타인데이와는 달리 화이트데이는 전적으로 일본 제과업체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날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진한 색의 초콜릿을 받았으니 한 달 후 그에 화답하는 의미로 하얀 사탕을 선물하자는 뜻에서 화이트데이가 됐습니다. 사탕 선물 또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발렌타인 초콜릿의 인기에 편승해 만든 선물이니까 100% 상업적 판촉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화이트데이 기획부터 준비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니 이벤트 성공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수고만큼은 평가해 줄 만합니다. 게다가 시작과 동기야 어쨌든 사탕 하나로 사랑과 관심을 나눌 수 있다면 나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화이트데이 사탕이 진짜 사랑의 묘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사탕 속에 마법 같은 힘이 녹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만큼 혹시 사랑을 담아 건넨다면 사탕 속 마법의 힘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탕은 특별할 것 없는 아이들 간식일 뿐이고, 때로는 비만과 충치 유발의 주범으로 눈총을 받지만 옛날 사탕은 달랐습니다. 사탕에는 놀라움의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고대 서양에서는, 그리고 근대 이전까지 사탕은 오랜 세월 값비싼,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치품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사탕의 영어 이름 캔디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말 사탕이나 영어 캔디의 어원은 모두 딱딱한 모래라는 뜻입니다. 사탕은 한자로 모래 사자에 사탕 당자를 씁니다. 영어 캔디 역시 슈거 캔디의 주인말로 슈가는 모래 또는 자갈이라는 뜻이고, 캔디는 단단하고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설탕을 뜻하는 영어 슈가는 아랍어 슈카르에서 비롯됐고, 이 말은 고대 인도말인 산스크리트어 샤카라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샤카라가 왕모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캔디 역시 아랍어 칸디가 어원이고, 이 말의 뿌리는 남부 인도 언어인 타밀어 칸투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딱딱하게 굳었다는 뜻입니다. 슈가와 캔디의 어원이 뜻밖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 이름에서 고대 동서양 무역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 남부에서 아랍을 거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 그리고 베네치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향신료 무역 루트입니다. 실크로드와 더불어 동서양을 연결했던 스파이스 루트가 이름의 변화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길을 통해 전해졌던 만큼 옛날 서양에서는 사탕, 즉 캔디를 하얀 황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원산지인 고대 인도에서도 설탕 덩어리인 사탕은 귀한 감미료였습니다. 고대 인도 서사시에 의하면 힌두의 신 라마가 원숭이 왕과 연합해 악의 신을 물리친 후 사탕과 사탕수수를 놓고 전승기념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사탕을 기쁨과 천국의 감미료로 여겼던 겁니다. 인도에서 사탕수수를 처음 보고 지중해 세계로 전한 사람은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인도 원정군이었습니다. 인더스강 계곡에서 사탕수수를 발견하고는 인도에서는 꿀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갈대줄기에서 꿀보다 더 달콤한 꿀을 채취할 수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꿀이 제일 달콤한 감미료인 줄만 알았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었으니 사탕 원액을 맛보고는 그 단맛에 감탄했던 겁니다. 사탕은 이렇게 멀리 동방의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 힘겹게 가져온 고가의 사치품이었던 만큼 특별한 경우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탕을 언제 어떻게 먹었을까요? 먼저 옛날의 사탕은 약이었습니다. 사탕을 약으로 썼다는 기록은 1세기 로마의 역사가 폴리니우스의 자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 의사들은 설탕을 감기와 오한 치료제로 썼습니다. 약초 특유의 쓴맛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탕 자체가 약이었으니 아픈 사람들로부터 널리 환영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약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당의정입니다. 약의 쓴맛을 중화시키고 약효를 높이기 위해 설탕을 입힌 약입니다. 영어로는 슈가 코팅, 한자로는 사탕당에 옷의자를 쓰니까 설탕을 옷처럼 입힌 알약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과자인 사탕도 여기서부터 발달했다고 합니다. 근대 이후의 사탕은 약이면서 동시에 파티 음식이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은 연회에 참석해 배불리 먹고는 식후에 또 디저트로 사탕 내지는 사탕 가공 음식을 먹었습니다. 단지 사탕이 달콤한 사치품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풍속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음식점에서 식사가 끝난 후 먹는 사탕입니다. 얼핏 입가심으로 먹는 것 같지만 사탕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다당류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달리 먹으면 바로 소화 효소가 분비돼 소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입가심과 함께 소화제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사탕이 특별한 날에 먹던 특별한 음식이었다는 흔적은 결혼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에서는 결혼식 때 하객들에게 콘페티라고 하는 설탕으로 코팅한 아몬드 사탕을 나눠주는 풍속이 있습니다. 행운과 풍요와 다산을 비는 축복의 의미라고 합니다. 결혼식 때 색종이를 뿌리는 것도 이런 콘페티 풍속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중국도 결혼식 때 사탕을 나눠줍니다. 기쁠 희, 사탕 당자를 써서 희당이라고 하는데요. 성혼의 기쁨을 알리고 하객과 축복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탕이 흔치 않았던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엿으로 그 의미를 대신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바지 엿 속에 결혼의 기쁨과 축복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평범한 날도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특별한 날이 된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사탕이지만 그 안에 사랑을 담으면 마법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화이트데이가 아니더라도 핑계를 만들어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